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 생생경제 3부는 퀴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획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배달 음식 어플리케이션 많이들 쓰시죠? 이게 늘어나면서 배달 수요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빨리빨리 받고 싶은 게 소비자 마음이고 또 그거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또 배달하시는 분이겠죠. 오토바이 이륜차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륜차 아시겠지만은 구조상 사고가 났다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륜차의 유일한 안전장치인 이것을 했을 때, 안 했을 때보다 4배 정도 더 생명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막 장비라는 것을 알면서도 착용하는 비율을 보면은요. 일본은 99%, 독일도 97%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낮은 70%라고 합니다.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장착하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롤러블레이드, 2번 방한 장갑, 3번 안전 헬멧입니다. 1번 롤러블레이드, 2번 방한 장갑, 3번 안전 헬멧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스 한 박스,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기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롤러블레이드, 2번 방한 장갑, 3번 안전 헬멧입니다. 뭘 장착해야 안전할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YTN 라디오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속 기획 코너입니다.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배달맨, 빨리빨리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이륜차 재해 예방을 주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박현근 서비스 재해 예방센터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비스 재해를 예방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토바이가 이륜차의 대표적이잖아요. 네. 사고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되죠? 사고가 이제 연간 사고가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1,500명 정도면은 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배달 앱사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렇죠. 사고도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배달 앱 서비스가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는 다행히 조금 덜 증가하는 추세고요. 1, 2월 달에 이제 겨울철에는 좀 많이 증가하다가 예. 네, 3월부터는 이제 그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네, 추세예요? 그렇습니다. 비결이 있을까요? 올해 저희가 이륜차 사고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TV나 신문 등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안전배달 가이드 보급 그다음에 이제 이륜차 후면에 부착할 수 있는 야광 표지판 등을 제작해서 보급했고요. 네. 또한 이제 경찰청이나 배달 앱사 프랜차이즈 업체들하고 같이 인도주행 금지나 네. 안전모 착용 캠페인 등과 같은 노력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인도 주행 금지라고 하지만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인도로 그냥 가고. 네, 그렇죠. 예, 안전 헬멧 안 쓰시고 이런 네.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보면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소년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에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 즉 이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중에
약 36%가 19살 이하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청소년이 많은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그 배달하시는 분의 현장에 가서 저희 리포터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아무래도 미끄럽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굉장히 많고 다치는 친구도 있고요. 지금 일하는 곳은 이제 배달 대행 업체인데요. 음식을 주문하는 곳과 배달하는 곳이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배달하는 곳 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대여해주면서 저희를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 산재 같은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더죠. 사고가 난 경우 그냥 그대로 계속 배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산재를 따로 처리 안 하거나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다치기만 해도 이렇게 보험을 받을 수 있다, 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이제 겨우 들었거든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도 방금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어린 목소리가 많이 들려요. 청소년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업이 쉽게 가능하고요. 또 집에서 용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다른 일보다 돈을 벌기가 좀 쉽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일을 좀 선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의식이나 안전의식도 미흡하고요. 속도를 즐기는 또 청소년들도 있고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조심해서 다녀라 그렇지만은 그냥 좀 무시가 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데 또 자주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서비스 재해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네, 대부분 다 다른 뭐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예.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네. 기업에 취업이 되는 부분이 좀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현장이나 그 회사의 또 안전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또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위태위태한 모습을 볼 때마다 비 오는 날에는 저도 좀 시켜 먹고 싶기도 하지만 네. 웬만하면 시키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센터장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끼리 얘기할 때는 예. 그런 날이나 예. 뭐 우리나라에서 뭐 체육 행사를 하거나 네네. 이럴 때는 가급적 먹지 말자고 배달해서 이렇게 먹지 말자. 배달해서 먹지 말자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그쪽은 매출 준다고 할 테지만은 어쨌든 간에 배달하시는 분들도 노고도 많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배달 중에 다쳤을 때 산재 처리를 아까 그 리포터 컷을 들어보면은 많이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아마 산재보험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재보험은 사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재보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하시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게 자주 바뀌니까 하루만 일해도 네, 가능한 가능합니다. 건가요? 네, 거기서 이제 근로자냐 예. 아니면 근로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업주하고 예. 이제 종속 관계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이제 근로자로 볼 수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배달 대행하는 사람들은 그 주문이 오면 주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배달하는 사람이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그 종속 관계로 보지 않고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하면 좋은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4시간 정도 이 산업재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재보험이 영세한 업체들은 잘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는 듣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영세한 곳,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즘 치킨집들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자집 뭐 네네. 이런 것들 할 경우에 5인 미만의 사업자거나 그럴 경우에도 이런 산재보험은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받을 수 있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잘 몰라서 아.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그
예. 도움은 보상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잘 못 받는 것은 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고용주나 혹은 고용을 하고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교육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산재보험 제도는 사실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영역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혹시 또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떤가요? 산재 신청 절차는 해당 지역에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있을 겁니다.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네.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에 본인에게 아마 통보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영세한 업체다 아니다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네.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결정이 되고 통보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센터장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데 주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알려주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주로 이제 사업장을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네. 있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체에 사실 산업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좀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본사에 가서 산업안전 전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파급력이 많지 않습니까? 가맹점도 있고 직영점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배달원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조그만 소책자로 한 안전배달 가이드를 좀 만들어서 네. 운행하거나 잠시 쉴 때 내용을 좀 보고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책자로 만들어서 또 주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들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랄까요? 빨리빨리 네네. 무조건 뭐 배달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인식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필요하긴 좋겠습니다. 한데, 예.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언제 갖고 올 거냐, 네. 몇 분 기다리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제 사업주들은 마음이 급하죠.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배달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할 때도 서두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조리하는 사람도 다칠 수 있고요. 예. 배달하는 사람한테 이왕이면 좀 빨리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서두름에 의해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재촉이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이 사업주로서도 이제 배달원에게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현장 지도도 좀 많이 보시나요? 현장도 좀 네, 점검하시나요? 저희 공단 직원도 현장을 가고요. 예.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해서 또 음식업 쪽에 또 프랜차이즈 업 쪽도 네. 저희가 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맹점의 파급 효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사에서 그냥 본사는 교육을 듣고 네. 실제로 이게 배달 현장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이제 특히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제 교육을 의무가 받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올 8월 달에 네.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교육의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까 소책자 같은 거 많이 나눠주신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것들 써 있나요? 이제 주로 사고 나는 형태,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예방 대책, 예.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 예. 산재보험 또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 뭐 교통 질서를 잘 지켜라,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업체 이제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도로에서 이제 사고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 신호등이 있을 때 그때 신호가 바뀌면 바로 출발하고 바로 출발하는. 예.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노란색으로 바뀌면 또 밟고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노란색에는 절대 출발하지 말고 예. 1초, 2초 정도 주변을 살펴보고 주위에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좀 출발해달라라고 네. 교육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비 오거나 눈이 오면 또 넘어짐 사고들이 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수록해 놨습니다. 아, 근데 눈 오고 비 오는 날 많이들 시켜 먹죠. 그렇죠. 아무래도 외식을 예. 나가기가 불편하니까 시켜 먹는데 이런 사고들이 겨울철에 많이 납니다. 오토바이 사고들이.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하고 또 비 올 때도 많이 나기 때문에 겨울철 또 여름철에 네. 또 캠페인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호 장구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뭐 헬멧 같은 헬멧, 예. 그다음 무릎 보호대, 예. 이제 팔목 보호대, 이제 팔꿈치 보호대, 아. 프로텍터 가슴.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바퀴에 돌들이 예. 이제 밟혀서 튀면 이런 데도 부딪히지 않습니까? 아니, 프로텍터까지 하는 배달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 아주 잘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또 약간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늘 회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아, 저는 위험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속도를 좋아하는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배달업 조금 많이 안 하시지 않나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제 그 사장님들. 예, 네, 직접. 예, 직접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무래도 속도는 좀 줄이죠. 그렇군요. 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본인이 신고를 하면 좋지만 뭐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네. 좀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네, 그 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 본인과 주위 부상자를 좀 확인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을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2차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네. 있으면 다른 또 차들이 그렇죠. 와서 또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도로 밖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대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가능하다면 이제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급 차량이 오기 전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무리한 행동이나 이동을 하지 않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음이 다급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정말 최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 코너 이륜차 재해 예방을 주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재해예방센터의 박현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경제뉴스 뒤집기 코너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생물가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접어든 김장철 물가 정말 본격적으로 알아보겠고요.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에는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가 글로벌 경제와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알뜰한 주부의 풍성한 식탁을 위한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장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고 이 시간을 지나서 장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시간이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사입니다. 네, 유난히 반갑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김장 비용과 관련돼서 오늘 드디어 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렇죠. 네, 지난주 목요일 12일에 올해 김장 비용을 1차로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예. 우선 올해 김장 비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그렇던데요? 그런가요? 예.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 전국 지역별로 16개 전통시장과 25개 대형마트에서 네. 김장재료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예. 총 김장 가격은 18만 4,849원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네. 18만 5,005원이었던 평년에 비해서 약 0.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품목별로 동향을 보면 배추와 고춧가루 가격은 하락한 반면에 깐마늘과 새우젓은 가격이 상승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먼저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20포기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46,000원, 대형 유통업체는 34,00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상승한 가격이지만 네. 평년에 대비했을 때는 전통시장은 10% 정도, 대형 유통업체는 19.9% 정도 낮은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네, 고춧가루 또한 43,000원 수준으로 평년 대비 약 1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고 보니까 배추 무 가격이 막 너무 많이 올라서 몇 해 전만 해도 네. 기재부 같은데 배추국장, 무국장 있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랬죠. 네네. 예, 물가 관리해야 하시돼가지고 네. 그런 게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좀 안정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럼 네네. 배추값이 주재료니까는 배추값이 내리면은 김장 비용도 많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이 딱 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추 가격이 떨어진 만큼 다른 품목의 가격들이 좀 올라서 이 전체적인 비용은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른 선수들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새우젓과 깐마늘 그리고 생강이 평년에 비해서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거든요. 특히 새우젓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새우젓의 경우에는 보통 9월이나 10월에 잡은 추젓 새우를 경매로 사들여서 이제 젓갈로 담가서 판매를 하는데 올해는 강수량이 좀 부족해서 연안의 염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새우의 어획량이 급감해서 가격이 평년 대비 약 35% 정도, 또 전년에 비해서는 더 많이 48%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마늘 가격 오른 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겠어요. 장 볼 때마다 이거 느껴지시죠? 들어가니 까기는 사야 되는데 좀 안 떨어지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깐마늘의 경우도 15년 생산량부터가 이제 26만 6천 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그리고 평년 대비해서도 1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었고요. 그래도 앞으로 배추나 대파 같은 노지 채소류 같은 가격은 향후 일기 회복과 함께 가격이 다시 하향 안정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배추나 대파만 내리는군요. 이런 품목별 가격에 대한 추이, 또 수치는 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저희 H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유통정보 카미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품목별 동향 같은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11월 19일과 26일, 다음 주와 다음 주죠. 두 번 더 김장재료 구입 비용 정보를 추가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앱도 있나요? 네, 앱도 있습니다. 저번에 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카미스라고 아니면 농산물 유통정보라고 이제 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치시면 바로 검색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김장도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또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역별로 시기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지역별로 가장 적절한 김장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계절이 또 뚜렷한 한국이다 보니까 기온이나 강수량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가장 맛 좋은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날이 다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장하기 좋은 적정 시기는 일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이고 또 일 최저 기온이 0도씨 이하로 유지될 때라고 하는데요. 네. 이 기온보다 높은 경우는 김치가 너무 빨리 익게 되고 또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배추나 무가 오히려 얼게 되어서 김치가 제맛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가장 김장하기 좋은 시기는요. 서울과 경기, 중부 내륙 지역의 경우에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 정도이고요. 남부지방과 동서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12월 상순부터 12월 중순 전반이 되겠습니다. 네. 또 남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12월 하순 정도까지 가능하니까요. 시기 고려하셔서 맛있게 김장 담그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고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팁입니다. 시기 맞춰서 김장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네네. 쓰여 있는데요. 제가 네. 안 하거든요. 아, 안 하시나요? 예, 갖다 먹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근데 항상 농산물을 사다 보면 원산지를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네네. 김장철엔 더더욱 신경이 쓰여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명절이나 김장철 되면은 더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요즘 농산물도 이제 수출입이 활발하다 보니까 원산지도 다양해지고 소비자들도 네.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김장철에도 젓갈류나 소금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특별 단속이 실시가 됩니다. 네. 11월 9일부터 3주간 특별 사법경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회 조사 공무원들 그리고 명예감시원들까지 약 90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단속이 실시되고요. 수산물, 특히 그중에서도 젓갈류나 소금 등의 제조 및 유통, 판매업체들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네. 사회부 기자들이 또 바쁘겠군요. 네, 그렇죠. 네, 발각이 된다면 네. 그런 일이 좀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젓갈이나 소금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품목이 단속 대상이 되나요? 네, 이제 젓갈류 중에서도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 속젓 등이 중점 단속 품목이고요. 네. 소금 중에서는 천일염, 정제소금, 그리고 가공소금 등이 중점적으로 알겠습니다. 단속이 됩니다. 네, 이런 단속 실시가 되니까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토요일은 충격과 공포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예, 파리 테러가 발생을 하면서 일단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개괄적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네, 그 테러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금융 부분하고 실물 부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네. 금융 부분은 단기적으로 파장이 나타나고요. 실물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번 그 파리 테러 사태가 발생하니까 금융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상당한 타격이 있었는데 네. 심리적인 불안이 가라앉으면서 다시 이제 원상 회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물 부분은 소비와 투자의 위축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영향력이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IS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테러를 하는 것인데요. 벌써 자기네들은 로마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와싱턴을 지목하고 있죠. 예, 예.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서 이제 이 각국이 이제 보복 공격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심각한 이제 불안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세계 경제는 이미 상당히 이제 침체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올 상반기에 세계 시장 교역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11.9%나 떨어졌거든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최대 감소율인데 여기에 테러의 어떤 악순환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세계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어떻게든 이 테러가 빨리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세계 경제의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악재가 이렇게 돌발악재들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파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꼭 가봤으면 하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네. 프랑스의 관광 수입도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그 프랑스로서는 뭐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관광 산업이 아주 주요 그 그렇죠. 기간 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외국 사람들이 관광을 갈 수가 없거든요. 불안해서. 네. 더군다나 이제 유럽 각국이 그 국경에서 이거 출입을 굉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유럽 전체 여행하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도 관광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경제는 우리 경제를 좀 먼저 본다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이후에 보면은 그 바로 다음이 유럽연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도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수출 감소하고 힘들었는데, 이 파리 사태로 인해서 또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경제는 이제 4가지 경로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경로는 이제 유럽 그 경기가 위축되면서 유럽 수출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 유럽은 중국과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3대 교육국인데 결국 이제 유럽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경제가 또 타격을 받는 건데요.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중국 수출이 위축된다는 것이거든요. 중국 수출이요? 예. 미국과 함께 중국의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수출이 한 22%를 이제 유럽에 하고 있는데 유럽이 이제 제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 수출이 이제 타격을 받고 그러면 우리 수출도 이제 간접적으로 또 타격을 받는 거죠. 네. 두 번째 경로가 뭐냐면은 그 우영 회피 심리가 확산되는 건데 이렇게 테러 불안이 생기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 있으면 불안하다 해서 이제 자꾸 달러나 금 이런 데로 이제 외국 자본이 유출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 불안의 또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경로가 이제 그 소비 위축인데 그 일단 테러 불안이 생기면은 부동산이나 증권 가격이 하락하고 더 나아서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가 이제 하락하면서 그 내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소비가 그렇죠.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로가 여행인데 우리나라 이제 여행 산업이 이제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업계가.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내수도 좀 위축되는 그런 이제 현상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한테는 결코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죠. 다른 나라도 그다지 틀릴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좀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걱정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한풀 꺾였다. 그래서 뭐 연내가 아닐 것이다. 이러다가 다시 또 연내설이 많이 돌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좀 영향을 받게 될까요? 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렇게 가능성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2005년에 영국 런던에서 열차 테러 사건 때문에 50여 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달 늦춘 적이 있었어요. 그 이날을. 그래서 그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인상을 그래서 그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번 테러가 이제 빨리 수습이 되면은 네. 미국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가 그 아까 말씀드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인데요.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이거 앞으로 테러 계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달러 사자, 금 사자 이렇게 이제 불안이 확산되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미국은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를 또 인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그 테러 불안이 계속 확산된다면은 미국으로서도 금리 인상을 이제 재고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빨리 진정이 된다면은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봅니다. 네. 과거에 그 큰 테러라고 한다면은 9.11 테러가 있었고요. 또 뭐 보스턴 마라톤에서 테러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때도 보면은 증시가 단기간은 출렁이다가 그래도 좀 올라가는 쪽으로 가기는 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의 그 충격은 뭐 비교적 단기간에 이제 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실물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9.11 테러 때 우리나라 수출은 연속 13개월이나 그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도 9.11 테러 사태 나니까 경제 성장률이 4.1%에서 1.0%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또 수출 같은 것은 6%나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렇게 보면은 실물 부분에서 이제 테러 영향은 이제 계속 깊숙한 이제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그 파리 테러 사태도
전 세계 경제에 결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물론 9.12 사태 때보다는 충격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당시 테러 규모가 뭐 지금보다 수천 명이 엄청나죠. 죽었으니까 예. 엄청났고요. 또 세계 경제 심장에 미국 뉴욕에서 그때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데는 보스턴이라든가 영국 런던이라든가 이제 크고 작은 테러가 수시로 일어나서 그 세계 경제가 그 테러에 대한 내성이 지금 상당히 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타격은 옛날같이 크지는 않을 거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금융시장이 빨리 회복된다 할지라도 실물 부분에서 타격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화 가치 변화는 좀 크게 나타나고 있나요? 유로화 가치가 아직까지는 크게 출렁거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앞으로 그 추가적인 테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따라서는 상황은 굉장히 급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유로도 사실은 안전자산에 가깝긴 하지만은 달러에 또 몰리게 되면은 유로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또 그럼요. 그런 게 있을 예, 수가 가치가 있겠고요. 이제 폭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내려가면 수출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정말 추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로가 내려가는 것이 수출에 도움이 돼서 되게끔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 예. 불안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일단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은경의 신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산업재해 퀴즈 있었죠. 정답은 3번 안전 헬멧입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6059님의 한 분이고요. 8867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